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회로 이론 3주제 최대 전력 전달 조건 오늘 제 2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최대 전력 전달 문제 중에서 심화 문제만 5개 추려봤습니다. 자, 먼저 58회 4교시 발송변형 기술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RG가 2ohm에서 55ohm으로 변화할 때 최대 전력이 전송되는 RG 값을 구하고 그때의 최대 전송 전력을 구하라. 25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부하 RL 이것이 변화하고 그다음에 내부 임피던스는 픽스됐던 걸 전제로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무엇이 바뀝니까? RG가 바뀌고 그 다음에 표현은 되어 있지만 여기에 X값, 뭐 여기를 따지면 Xg라고 하겠죠? Xg값도 존재하는 이 상태죠. 그래서 부하는 저항, 그 다음에 내부 임피던스는 RG 플러스 Xg로 표현되어 있는 이 상태입니다. 자, 이런 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예, 역시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체 전류를 구하고 전체 전류 구한 데다가 전류 제곱에 R을 곱해주게 되는데 이때 R 값은 픽스가 되어 있으니까 어떠한 식으로 정리가 될 것이고, 자, 그때 그 변수가 이제 뭐가 되냐면 R주가 변수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역시 이것도 분모의 어떤 형태가 정리가 될 건데 분모에서 변수, 즉 변화되는 RG를 기본으로 해서 분모를 RG로 미분을 하게 되면 역시 조건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 왔던 그림이죠. 자, 요게 이제 RG, 그 다음에 이게 XG 이렇게 보겠습니다. RL은 픽스니까 이건 변화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류의 크기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전류의 크기는 자, RG하고 RL이 있으니까 RL, RG 제곱, 그 다음에 XG의 제곱에 루트 분의 VG, 이게 바로 전류의 크기 되니까 전류의 제곱 곱하기 RL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곱이 벗겨지고 VG의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가 됐죠.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RL을 밑으로 내려와서 번분수 형태로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번분수 형태로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분자를 여기 해당된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RL에 10 집어넣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됐고, 자, 요것을 우리가 뭘로 하겠다는 얘기냐면 이것을 A 값으로 하겠고, 자, A 값 하겠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돼? RG가 지금 변수죠. 그래서 A를 RG로 미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값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자, 이것을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이 A 값이니까 RG로 미분을 해보자. RG로 미분. 예. 그래서 RG로 미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RG가 얼마? 이제 마이너스 10일 때, 여기서 보면 RG가 제로 되니까 마이너스 10일 때 A 값은 최소가 되는 건 맞죠. 그러나 저항값이 마이너스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항값은 마이너스일 수가 없죠. 물론 최대값 굳이 구해보면 이렇게는 나옵니다. 그러나 이때는 식이 완성될 수가 없는 거죠. RG는 마이너스일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문제를 봤을 때 문제가 어떠한 RG 값의 변화 영역이 있었죠. 그 변화 영역에서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분모에서는 어떻게 돼?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주어진 구간 RG가 2에서 55에 해당되는 이 범위에서 A 값이 최소가 될 때가 언제냐? 그걸 찾아보면 RG가 2ohm일 때가 되겠죠. 왜 그럴까요? 자, 이거 기본적으로 이 A 값이라고 하는 걸 이걸 가만히 보면 얘는 RG에 대한 이차 함수죠. RG에 대한 이차 함수다. 그러면 얘는 가만히 보면 여기 RG고 여기가 A 값이다 라고 했을 때 RG가 마이너스 10일 때 그 다음에 A의 절편값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0일 때 10분의 X제 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뭐 계략 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함수가 되겠죠? 이런 함수가 돼. 자, 근데 R의 범위가 지금 어디서부터야? 2에서 55죠? 그러면 쭉 올라가면 2에서 55까지 여기서 변화가 되는데 어디? 예, 여기가 2일 때가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값이 최소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 분모가 최소가 되니까 전체가 최대값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Pmax인 조건을 이렇게 보니까 RL은 RG 플러스 XG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XG의 제곱은 RL 제곱 마이너스 RG의 제곱이죠? 양변을 제곱해서 XG를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 RL은 10을 집어넣고 RG에는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XG가 96이 되겠죠? X는 96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Pmax는 어떻게 돼? Pmax는 아까 식에서 봤던 것처럼 2 플러스 10의 제곱 플러스 XG의 제곱에 100의 제곱 곱하기 10 이렇게 되니까 결국 여기 12의 제곱 96 이렇게 해서 144 플러스 96분의 10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정리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416와트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126회 1교시 발생변형 기술사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이걸 왜 심화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냐면 1교시에 나와 있는데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3가지가 있는데 3가지의 조건을 다 구하고 그 다음에 최대 전력이 얼마냐 이것까지 푸는 문제라서 시간이 매우 촉박한 문제입니다. 25점짜리 나오면 이거 어려운 문제로 볼 수는 없는데 10점짜리로 나왔기 때문에 평상시에 충분히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전원의 내부 임피던스가 R로만 되어 있고 부하도 R로만 되어 있는 경우, 두 번째 내부 임피던스가 임피던스로 되어 있고 부하가 저항 R로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원 내부 임피던스 부하도 임피던스가 됐을 때, 이랬을 때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어떻게 되고 그때 최대 전력은 얼마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전원의 내부 임피던스가 저항으로 되어 있고 부하의 임피던스도 저항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아까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Rg가 RL일 때죠. 자, 그때 최대 전력은 얼마냐? 그러면 I max의 제곱에 RL 이렇게 되는 거니까 I 값은 어떻게 돼? Rg 플러스 RL의 제곱분의 Vg의 제곱. 이게 바로 전류의 제곱이 되겠고 곱하기 이제 RL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Rg와 RL이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밑에는 어떻게 해? 4RL 제곱분의 V 제곱의 RL. RL 약분하면 4RL분의 Vg가 된다. 자, 두 번째 이제 전원의 내부 임피던스가 RG 플러스 XG고 부하 임피던스가 RL로 저항으로만 주어져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강에서 했던 것처럼 그때는 어떤 조건이 되냐면 RL 값은 임피던스의 크기와 같다. 그렇죠? 임피던스의 크기와 같다. 이 조건이 있다가 바로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럼 그때 최대 전력은 얼마냐? 보면 자, 이제 기본적으로 요 식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RL을 밑으로 한번 내려보냈습니다. RL을 밑으로 내려서 위에 거를 전개합니다. 위에 걸 전개하면 요렇게 전개가 되고, 그래서 요것을 RL로 나눠주면 RL 분의 RG의 제곱 플러스 XG의 제곱, 그 다음에 2RG 플러스 RL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여기 RG 플러스 XG의 제곱, 이것이 바로 RL이니까 RL의 제곱은 제곱근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RG 플러스 XG의 제곱, 이게 바로 뭐가 돼? RL의 제곱 되는 RL의 제곱. 그럼 밑에는 RL, 위에는 RL 제곱이니까 약분하면 RL, 여기다 또 RL, 그래서 2RL, 그다음 2RG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요것일 때 최대 전력이 이렇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RG하고 RL이 만약 같다면 어떻게 돼? 역시 4RL분의 VG의 제곱 또는 뭐 4RG분의 VG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역시 요 값은 여기 이 값과 같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내부 임피던스가 RG 플러스 XG고 부하 임피던스가 RL 플러스 XL이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최대 전력이 전달되려면 이 무효분은 서로 어떻게 돼? 켈레 복소수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이게 이제 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RG와 RL은 서로 같으면 되는 거죠. 예, 바로 이제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되는 것이고, 예, 이것까지 잘 기억하시면, 그 결과 어떻게 돼? 역시 이것도 최대 전력은 4RL분의 VG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된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문제 3번. 87회 3교시 발생배정 기술사에서 출제되었던 겁니다. 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아래 최대 전력을 공급하고자 할 때, 예, 아래 최대 전력을 공급하고자 할 때, 아래 값은 얼마가 되는지 설명하라. 예, 이게 처음 이렇게 보면, R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임피던스하고, 여기 또 임피던스가 또 있네요. 예, 리액턴스가. 어떻게 풀어야 되지? 난감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회로 이론에서 매우 중요한 게 회로망의 재정리입니다. 저번에 강의 드렸던 것처럼 회로망의 재정리 중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태분안의 등가 회로를 적용하는 거죠. 즉 태분안의 정리를 이용하는 건데, 자, 이것도 역시 태분안의 등가 회로를 이용하면, 자, 여기하고 여기를 아예 그냥 끊어버리는 거죠. 아예 끊어버려서 어떻게 이제 리액턴스 3옴에 걸리는 개방전압이 바로 이제 전압1이 될 것이고, 단자에서 바로 본 리액턴스 값,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전압원과 직렬 연결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의 전압원, 하나의 리액턴스, 거기에 뭐가 돼? 이제 R을 결합시키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가장 단순한 회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 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가변 저항을 회로에서 분리하여 전원 측을 능동 회로망으로 두 개의 단자로 연결하면 태분안의 정리를 적용할 수 있죠. 자, 개방 단자 전압은 리액턴스 3옴에 걸리는 전압이 되고, 이를 전압원으로 또 개방 단자에서 능동 회로망에 대한 합성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죠. 예, 이때 합성 임피던스의 크기와 가변 저항의 크기가 같을 때 최대 전력을 전성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RL 값은 금방 여기서 구했었던 개방 단자에서 전원을 바라봤을 때의 임피던스, 즉 임피던스의 크기와 같게 되는 조건이 되면 최대 전력이 전달되는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먼저 합성 임피던스 한번 구해볼까요? 자, 합성 임피던스는 이제 단자에서 바라보는 것이니까, 자, 여기 2 플러스 j2의 4, 그 다음에 이쪽은 뭐가 됩니까? 병렬이니까 j2의 3 분의 2 플러스 j2의 4 곱하기 j2의 3, 이것이 바로 합성 임피던스가 되겠죠. 이것이 좀 전에 유도한 식이 되겠고요. 자, 이걸 이제 정리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쭉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얼마 나오냐면 0.34 플러스 j2의 1.81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크기가 돼야 되죠. 왜? R과 X 값의 크기가 바로 우리의 부하에 걸 수 있는 저항값이 되는 거니까, 이거 합성 저항으로 만들면 얼마가 돼? 1.845옴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개방단자의 전압은 얼마가 나오느냐? 개방단자. 자, 그럼 개방단자 전압도 한번 회로를 볼까요? 여기 개방단자 전압은 결국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전원은 100V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회로는 이제 직렬이니까 2 플러스 j2의 4 플러스 j2의 3 분의 100, 이것이 전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j2의 3, 여기에 걸리는 게 바로 뭐예요? 여기에 바로 이제 개방 단자 전압이 되는 것이죠. 자, 요 식. 자, 그게 바로 요 식이 되는 것이죠. 요 식. 그래서 이것도 정리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41.2V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태분안의 이제 등가회로로 변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게 원래 있던 회로인데, 이건 먼저 어떻게 단자로 끊어내는 거죠. 끊어냅니다. 단자, 회로를 분리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AB에서 바로 봤을 때 전압이 41.2V. 자, 그때의 임피던스 값이 얼마냐? 0.34 플러스 J의 1.81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변정을 얼마까지 넣으면 최대 전력이 되느냐? 이것의 크기 1.84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태분안의 등가로 바꿨을 때의 회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R이 1.84일 때 최대 전력을
전송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예, 문제 4번입니다. 역시 57회 1교시 발송배전 기술사 문제입니다. 자, 그림에서 E0가 일정할 때 R0를 얼마로 해야 단자 A, B에서 입력이 최대가 되겠는가? 단 X는 인덕티브 리액턴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E0 값이 일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E0 값이 일정하고, 자, 그 다음에 R0를 얼마로 해야 여기서 들어가는 입력이 최대가 되겠느냐? 결국 입력이 얼마가 최대가 되어야 R0에서 또 최대 출력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역시 최대 전력 전달 조건과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도 역시 복잡하게 할 거 없죠. 여기서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아, 역시 이것도 태분란의 등가율을 보면 금방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단자를 끊어버립니다. 자, 단자를 끊어버리면, 예, 이제는 어떻게 쭉 보면 이 X에 걸리는 전압이 개방단자 전압이 될 것이고, 이 개방단자 전압은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2자로고 회로가 이렇게만 구성되니까 어떻게 돼? 여기 걸리는 전압은 얼마예요? 2분의 2자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개방단자에서 전원측을 바라봤을 때 합성 임피던스는 얼마냐? 그러면 X하고 이 두 개는 병렬이죠? 얼마? 여기는 0.5X, 여기는 X니까 1.5X가 되겠네. 그러면 2분의 2제로를 전화번호로 하고 합성 임피던스하고 어떻게 직렬로 연결하는 등가회로, 태분한 등가회로 구할 수 있고, 거기에다 어떻게 돼? R0가 결합되는 것이죠. 그러면 R0 값은 얼마가 되어야 되냐면 합성 임피던스 값 1.5X 값이 R0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암산으로 해도 바로 풀어질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태분한 등가회로만 알고 있으면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여전 풀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단자 A, B에서의 입력이 최도라는 것은 반대로 하면 출력이 최다와 같은 거죠. 따라서 상기 문제를 태분한의 등가회로로 변경하면, 자, 요 회로를, 주어진 회로를 이렇게 태분한의 등가회로로 만듭니다. 그래서 A, B 단자 만들고 무조건 회로를 끊어 버리는 겁니다. 끊어서, 예,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연결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X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냐? 2분의 2제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단자에서 봤을 때 합성 리액턴스 값은 얼마냐? 1.5X가 되는 거죠. 그러면 R0는 얼마가 되어야 돼? R0는 1.5X가 되었을 때 최대 전력을 전달할 수 있다. 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예, 마지막으로 문제 5번 83회 3교시 발송배전 기술사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다음 그림에 A, B 단자 부하 측에 어떤 부하를 설치할 경우에 최대로 전력을 전송하기 위한 부하 단자 A, B 사이 저항을 계산하고 부하 전류 및 단자 A, B 사이 저항에서 10분 동안에 하는 일의 양을 계산해라. 일단 효율은 90%로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소수 뭐 셋째 자리까지만 계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보면 또 어떤 회로망에 대한 정리가 생각이 납니까? 역시 태분한의 등가회로입니다. 태분한의. 태분한의 등가회로에서 A, B를 끊어냈죠. A, B를 끊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A, B 단자의 개방단자의 전압. A, B의 개방단자의 전압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그걸 구하려고 하면 A를 쭉 연결하면 요점, 그다음 B를 연결하면 요점 아닙니까? 즉 A와 B점의 전압 차, 그게 바로 그 개방단자의 전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A, B에서 어디? 전원측을 바라봤을 때의 임피던스의 크기,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태분한의 등가회로 상에서의 합성 저항이 되는 거죠. 네, 바로 이제 그것을 구하면 바로 되고, 그때 그 저항 값이 바로 어떻게 돼? A, B에 걸 수 있는 저항의 크기와 같을 때 최대 전력 전달이 된다. 또 그때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단 회로는 복잡하지만 태분한의 등가회로를 적용하게 되면 금방 풀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주어진 회로를 태분한의 등가회로로 변환을 시켜보겠습니다. 아까 220V가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A하고 B의 접점이고, 그 다음에 15Ω과 65Ω, 45Ω, 25Ω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A에서의 전압이 얼마고 B에서의 전압이 얼마냐? 그 두 개, A와 B, 즉 VA, VB의 차가 바로 A, B에 걸리는 개방 전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VA의 전압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여기 전체 걸리는 전압이 220V.
그 다음에 여기 15옴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220V에서 직렬 10 플러스 40분의 220, 이게 바로 전류가 되겠고, 전류에 15옴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15옴에 걸리는 전압. 자, 그 전압을 빼주면 어떻게 돼? 176V가 A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V, B점은 얼마냐? 마찬가지로 220에서 60 플러스 20분의 220. 그러면 이쪽에 이제 전류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이쪽에 전류의 크기. 그 다음에 여기 65옴에 걸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요? 55V가 되니까 결국 이 V, B점이 전압이 55V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A하고 B의 전이차는 어떻게 되냐? 이게 바로 VAB죠. 결국 VAB라고 하는 뭐예요? B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A점의 전압이 얼마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VA 마이너스 VB다. 이게 바로 VAB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121V가 되는 거죠. 121V. 그러면 이제 이 개방단자의 전압이 이제 121V 됐고, 그 다음에 AB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AB점에서의 합성 임피던스를 구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태분화 정리에 의해서 구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개방단자에서 본 합성저항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A점에서 15옴과 45옴이 병렬이네. 병렬입니다. 그 다음에 B점에서 65옴과 25옴 병렬이죠? 병렬입니다. 그 다음에 15옴과 65옴이 만나는 점, 여기. 그 다음에 45옴과 25옴이 만나는 점, 여기. 즉 15옴과 65옴이 만나는 요 점. 그 다음에 45옴과 25옴이 만나는 요 점. 거기가 바로 220V인데, 등가정을 그릴 때 얘를 어떻게 합니까? 단락을 시키는 거야, 단락을. 단락을 시켜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게 바로, 지금 단락점이 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돼? 요것 하나의 병렬, 요거 하나의 병렬 두 개가 어떻게 돼? 직렬로 연결된 거죠. 직렬로. 그래서 요것을 이제 계산해서 정리하면 23옴이 된다. 23옴. 그러면 이제 최대 전력 전달 조건에 의해 단자 AB에 연결될 저항값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바로 23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자, 여기가 23옴이 되고 121V가 이제 전원이 된 거죠. 이제 전압원이 된 거고. 그래서 AB에 다시 R을 접속을 시키니까 최대 전력이 전달되려면 얼마가 돼야 돼? 얘 값과 얘 값이 서로 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옴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부하 전류 및 단자 AB 사이 저항에서 10분 동안에 하는 일의 양이 얼마냐? 자, 그러면 부하 전류는 얼마가 됩니까? 여기로 흘러들어가는 전류가 크게 되니까 어떻게 돼? 23 플러스 23분의 121, 46분의 121, 그래서 2.63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을 구하라 하면 어떻게 돼? 에너지는 전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래서 와트 세크 되는 거죠. 그래서 I 제곱에 RT 이렇게 되는 거니까 2.63의 제곱, 그 다음에 R 23, 그 다음에 시간은 10분의 60초가 됩니다. 그래서 95.453kJ이 나는데, 지금 효율이 얼마라고 얘기했냐면 90%를 감안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얼마가 돼? 85.9kJ이 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체 5문제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최대 전력 전달 조건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태분안의 등가 회로 같은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로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회로망의 재정리를 확실히 적용할 수 있으면 매우 쉬운 문제가 된다.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